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혼잡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잡 사주, 혼밥아요. 혼잡. 혼잡이라는 것은 음양이 뒤섞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음양이 섞여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혼잡 사주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뭐 관살 혼잡이라든가 관살 혼잡, 인성 혼잡, 식상 혼잡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재성 혼잡 그리고 비겁 혼잡.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 사주에 정관도 있고 플러스 편관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을 때, 정편인이 같이 있을 때 인성 혼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상은 마찬가지로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는데 사주에 상관도 있다. 이럴 때 이제 식상 혼잡. 재성 혼잡은 정제가 있는데 편제도 있다. 비겁 혼잡은 말 그대로 사주에 비견도 있고 겁제도 있을 때. 자,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사주를 보면은 다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혼잡이 안 되어 있는 구조들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혼잡 사주의 특징, 혼잡이 아닌 사주와 차이는 일관성이라. 어떤 일관성.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 차이 난다? 바로 그 혼잡되어 있는 그 십성에서, 그 일관성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 사주가 관살 혼잡이다. 우리가 이제 관살 혼잡에 대해서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관살 혼잡이다 하면은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이 사주 보면서 아이고 뭐 남자가 많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삭고, 응? 그렇죠. 아이고 너는 뭐 한 직장에 오래 못 있겠다. 맨날 직장이 바뀌겠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관에 관한 것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인성이 혼잡되어 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에 관한 것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문서운, 어머니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이제 일관성이 떨어진다. 혼잡이 될 때는 쉽게 말해서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명이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 사주가 비견도 있고 겁제도 있다. 비견도 있고 겁제도 있다. 비견만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데 겁제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 겁제는 이제 이것만 있을 수 없지. 왜냐면 비견이 있어야 되니까. 나가 있고 겁제가 있느냐 차이인데, 그럼 비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다 말 나. 그냥 납니다. 겁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은 내 속에 또 다른 나, 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능 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얌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댄스 발광을 한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분이 오셨나요? 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제를 뭐 경쟁이라고 얘기하든 경쟁, 뭐 파이팅이라든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혹은 내 속에 숨어있는 어떤 에고, 이런 게 이제 겁제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비견만 있다. 비견만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온전한 그 본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겁재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면 좀 그런데, 인격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 자체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일관성.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이 비견겁재가 함께 있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이 사람 굉장히 얌전한 사람 아니냐, 얌전하다. 근데 어떤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봤을 때는 뭐라노, 정말 건달이 건달, 정말 절대 얌전한 애가 아니다. 정말 임마 날라댕긴다. 네가 임마를 몰라서 그러는데 임마 이거 보통 놈 아니다 라고 B라는 사람은 얘기하고, A라는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 이런 건달 같은 사람 아니다, 진짜 착하고 얌전하고 저 사람 진짜 순수한 사람이다 하는 이 평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비견에 관한 일관성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날은 겁재가 튀어나왔다가 어떤 날은 비견이 튀어나오니까 얌전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같이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말로 표준말로 이렇게 방송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겁재가 튀어나올 때 뭐 콱마 콱 이런 게 한 번씩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혼잡이 되는 사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조건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겠느냐. 그럼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자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자 나와서 장기자랑 해봐라. 17번 나와. 17번이라는 친구는 이 겁재가 없거든. 그러면 저 못하겠는데요. 저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노래해 하는데도 이 겁재가 없는 사람들은 어버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뭐 또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 32번 나와. 32번 이 친구는 겁재가 있거든. 야 춤춰봐. 춤 못 추겠습니다. 춤출 줄 아는 거 없는데요. 춤춰봐 이렇게 자꾸 시키면은 이 속에서 겁재가 발동되거든. 그래서 갑자기 얌전하게 춤 못 추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박남정 춤 같은 거 막 브레이크 댄스, 로봇 춤. 그렇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트월킹 이런 거. 이런 거 막 추면서 이게 겁재가 있어야지 발동된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 할 때는 자꾸 이상한 데서 욱욱거리지 말고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파이팅,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요런 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얌전하게 있다가 내 속에 다른 애가 있으니까 난 안 될 놈인가, 그냥 난 안 될 놈인갑다, 그냥 마 저 영도다리 가야 되나, 이런 것도 심조 아시겠죠? 사주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곧 장점이자 단점이다, 같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혼잡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사주에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다. 앞에서 이제 비겁을 설명하면서 거의 핵심은 자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실 겁니다. 편인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바람, 이 천재성이 있다는 소리거든. 천재성. 이 천재성을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똘끼라면 똘끼. 4차원적인 이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편인이.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 전문성. 이번 매니아.
이 정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사회적 범주, 사회적 어떤 제도적 안에 있는 어떤 지식 체계들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편인이 발달된 사람이겠습니까? 정인이 발달된 사람이겠습니까? 정인이 발달된 사람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거든. 왜?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 주입식 어떤 도덕적 삼강오륜 이런 거 어떤 공자 마인드, 공자 이런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고리타분한 마인드, 답답한 마인드, 공무원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있다.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떤 이제 양갈래 극단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 사주가 편인이 있는데 편인만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 전문적으로, 매니아적으로 뭐 사주 같은 걸 공부하든가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사주가 정인도 같이 있거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사주쟁이 되면은 이거 주위에서 자꾸 뭘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사주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씁니다. 아니면 웹툰 작가 이 정편인이 혼잡돼 있다. 뭐 작곡가나 작사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기발한 음악, 아프리카 음악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중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음악 해봐야 이거 뭐 하겠노 이거 트로트 해야 안 되겠나 트로트 대중가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생각이 일관성이 없다. 근데 장점은 뭡니까? 이거 장점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좀 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이 혼잡된다. 이 경우는 이제 편인 앤드 비겁의 혼잡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사람 사주가 이 식신상관이 혼잡되어 있을 때는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식신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표준말이라고 하자. 표준말. 자 서울말이라고 합시다. 그 나라의 수도에서 쓰는 말이 이제 표준말이니까. 그럼 상관은 사투리라고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 사투리다. 이제 좀 시골말이라죠. 그러면 이 표준말하고 사투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표준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 누구나.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 정인의 범주거든. 정인의 범주. 어떤 이제 사회적 제도적 인 어떤 말이라는 겁니다. 행동까지 포함되지요. 행동. 이 상관은 사투리 시골 말이니까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특정 마니아틱한 이런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표준말을 생각할 때는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니까 당연하다 말, 당연하다. TV 같은 데나 이런 데 나오는 건데 사투리는 누구나 알아듣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좀 투박하다. 투박스럽다. 아니면은 좀 억척스럽다. 억척. 좀 약간 뭐 이런 말 있잖아. 니가 가라 하와이. 쾅마.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임마 사우나 가고 임마 다 했어 임마
마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좀 억척스럽다면 우악스럽게 느껴진다면 우악스럽게 이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식신상관의 차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신만 있을 때는 행동 자체가 말 자체가 누구나 사회적 제도적인 부드러운 말 행동이 되는데 거꾸로 상관만 있을 때는 특정 매니아틱한 우악스러움 근데 이걸 같이 갖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날은 사람이 부드럽게 잘 나오다가도 어떤 날은 또 아이씨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표준말을 표준말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 서울 사니까 서울 산지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말 쓰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뭐라노 서울말 아이그만 사투리 아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도 잘 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라면 어떨 때는 사람이 좀 부드러웠다가 어떨 때는 또 투박하고 좀 우악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또 쓰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자 지금까지 임비식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식신이냐 혹은 상관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키워지느냐 하는 것은 자 사주에 비견이 있고 겁재도 있다. 이걸 키워주는 정인이 있고 편인도 있을 경우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편인은 이 겁재를 생합니다. 그럼 겁재가 사주에 편인이 있고 겁재가 있을 때는 이 겁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만해지거든. 그런데 상관이 있다. 그럼 이 상관은 힘을 받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이만해지거든. 이 정인, 비견, 식신도 마찬가지거든. 정인이 있는데 비견이 있을 때는 비견이 더 커지겠지. 그럼 식신도 있을 때는 더 커진다면 이게 꽉 커지거든. 근데 구조가 어떤 사람이 이 비견은 무조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비견은 다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은 일간 자체가 비견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사주가 정인이 있고 비견이 있는데 겁재하고 편인이 없고 식신하고 상관이 있다. 두 개. 그러니까 정인 비견 구조에 식상이 혼잡된 구조는 어디가 더 살아나겠습니까? 식신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이 강한 사람이라. 식신이 강한 사람. 그래서 상관의 기질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가끔씩 조금 어떤 지랄 맞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상관이 그렇게 썩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인으로 상관을 상진시킨다 말. 이걸 바로 우리가 상관상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인, 비견, 식신, 상관이 있는 요 A의 구조에서는 상관을 대책으로 누르고 식신을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데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안 되는 자꾸 상관질을 하려고 하면 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여기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 운동선수를 하겠다든가 강력한 파이팅을 요구하는 이 상관을 요구하는 음악을 해도 뭐 락음악, 헤비메탈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불리하다는 것을 바로 1초 만에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어떤 사람 사주가 이번엔 정인이 없고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편인 비견겁재에
식신상관이 혼잡돼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상관을 더 강하게 활용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꺼내서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더 활용해야 되는 구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래 다 떠먹여 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조금 알아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관살혼잡. 관살혼잡은 하도 뭐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들어봤고 또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면은 비록 쓸데없는 동영상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성이 혼잡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내가 무엇이 혼잡되어 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집에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카카카카 웃으면서 오톡오톡 카카오톡의 원탑 명리 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이 원탑 명리가 나옵니다. 원탑 명리 상담비 5만원을 지참하시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